안녕하십니까. 네. 점유권 보고 있죠. 198페이지. 물권 강론 보고 있습니다. 물권 강론이 이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 개념 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일단 1, 2월 달 기본 과정에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권리가 어떤 권리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걸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점유권을 보고 있었죠. 여기서 점유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실상 지배한다는 건 정당하게 지배하냐 부당하게 지배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든 도둑놈이든 따지지 않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뜻이었죠. 그리고 예외가 있었죠. 관념적 점유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간접점 이런 게 있었고, 반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점유 보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중에 특히 이제 간접 점유를 좀 조심해서 봐달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점유의 태양이라는 제도가 모양 태자 모양 양자를 씁니다. 모습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점유의 유형 또는 종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재들은 점유태양에 관련된 조문만 설명하고 있는데 점유태양이 뭔지를 알아야 전체적으로 이게 왜 우리 민법상 제도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디를 살짝 보시냐면 지난주에 잠깐 하기로 했던 184페이지를 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3번에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물권 취득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양도인이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즉시 소유권을 취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자,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물건을 사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았다. 양도. 그리고 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줬다. 노트북을 건네줬다 이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점유권을 취득하죠. 문제가 소유권 취득이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설령 정당하게 돈을 주고 노트북을 샀다 하더라도 노트북이라는 물건은 넘겨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은 못 넘겨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대원칙이었어요. 다만 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이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조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6페이지를 보면 이건 나중에 확인할 건데 다시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조에 그냥 점유자가 아니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2항에 보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점유자를 나눴죠.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로. 한 장을 넘기면 2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8페이지 202조를 보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었을 때 그냥 점유자가 아닌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고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어요. 226페이지를 가면 양가로 4번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라고 해서 245조 1항을 보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간 점유, 소유의 이사로 점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렇게 부동산을 점유했는데 앞에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뭘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 그래서 이런 조문들을 모아가지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일단 무조건 뭐가 인정되고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면서 그 점유를 요런 식으로 하면, 요런 방식으로 점유를 하면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걸 점유태양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단순하게 점유하면 당연히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으로 점유를 하면 별도로 소유권이라든가 과실을 수취한다든가 손해배상도 현존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배상한다든가 이렇게 별도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더라. 그런 걸 모아서 뭐라고 부르자? 점유의 태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8페이지를 가면 점유태양의 의의가 나와 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그 물건을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는가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더라. 그런 걸 점유태양이라 하죠. 자, 이 점유태양을 우리 민법이 지금 확인했던 것 있죠. 조문들. 그 조문들을 면밀히 살펴봤더니 총 6종류가 있더라. 그게 유형이죠. 자주점유, 반대가 타주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연점유, 반대가 폭력점유입니다. 공연점유가 반대가 은비라고, 은비는 이제 몰래. 그럼 공연은 당당하게 이렇게죠. 공연점유, 은비점유 이렇게 되죠. 선의,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 선의. 악의, 도둑놈, 남의 건 줄 뻔히 알면서 점유예요. 선악. 그리고 이제 선의점유가 다시 갈라져. 선의점유가 무과실점유, 과실점유로 나눠. 그러니까 과실점유, 무과실점유는 선의점유라는 거죠. 이렇게 선악을 나눈 다음에 선의를 또 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아까 취득시에서 봤던 거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걸 계속점유. 20년이 안 됐어. 불계속점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렇게 총 6종류의 점유태양의 종류가 유형이 나오고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거 소유의 이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20년 이상 계속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과실을 수취했죠. 즉 플러스 효과가 생겨요. 이런 걸 하자 없는 점유라고 싸잡아요. 하자 없는 점유. 그럼 반대로 타주, 폭력, 은비, 악의, 과실, 불계속 그 소유권 따위를 취득할 수가 없지요. 이런 걸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게 점유태양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점유태양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 여전히 소송에서 의미가 있겠죠. 소송. 자, 여기로 돌아와 봅니다. 어른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사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요렇게 넘겨받았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문제는 이 노트북을 도난당한 사람, 피해자 병, 노트북을 찾았어요. 을이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당연히 병은, 여러분이 병이라면 당연히 다짜고짜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을이라면 돌려줄까? 안 돌려주죠. 소송이 붙어요. 그럼 법원에서 병은 자신의 노트북이라는 사실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을 했다는 전제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을 주장 증명해야 되죠.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요거죠. 따라서 을은 소송에서 저는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노트북을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라고 주장 앤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증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선의점유 같은 것들 특히 저는 저놈이 도둑놈인 줄 몰랐습니다. 증명해라. 우리 옛날에 장금이 같이 한우라기 때문에 한우라고 했는데 왜 한우냐 그러면 대답이 할 말이 없지 않냐고. 그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몰랐다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말이죠. 증명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자, 증명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가 있었죠? 추정이죠. 그래서 추정 규정이 나옵니다. 조문박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사로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하자 없는 6개의 점유 중에서 4개의 점유를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과실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봅니다. 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병은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증명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요거 추정해 주죠. 그죠? 197조 1항에서 을은 평온점유 추정, 공연점유 추정, 선의점유 추정. 그럼 을은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추정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 거다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요거는 추정이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을은 소송에서 무과실 점유만 증명하면 돼요. 그럼 이기게 되는 거죠. 물론 증명 못하면 패소하겠지만. 그게 197조 1항의 의미가 됩니다. 자, 2항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요. 198조에 보면 계속 점유를 추정해 주네요. 자, 이것도 왜 계속 점유를 추정해 줄 수밖에 없는가? 자, 아까 봤던 부동산 취득시효라는 거 말고 동산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필지우개는 원장님 소유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점유했어요. 이 상태에서 10년을 점유하면 제게 됩니다. 근데 10년을 계속 점유해야 돼요. 10년을 어떻게 계속 점유할까 이거를? 10년은 계속 갖고 다녀야 돼요. 그게 계속 점유예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98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특정 두 시점에 점유해라. 그럼 계속 점유를 추정해 주겠다. 그럼 제가 오늘 점유했죠? 10년 뒤 다시 와서 한 번 더 점유해. 그럼 저는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198조의 기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태양이 우리 민법에서 별도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입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추정 규정을 두고 있더라. 197조 1항과 198조. 대단히 중요하죠. 소송에서 입증 책임과 관련된 조문이에요. 조문 자체를 대단히 자주 출제합니다. 조심할 게 뭔 추정 규정이 없다? 무과실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그걸 일단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190조 1항과 198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6개의 점유태양 중에서 무과실 점유만은 추정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90조 2항은요. 점유태양의 종류가 6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되는 게 있었어요. 뭐 소유의 이사, 자주점유라고 부르고 반대가 타주, 선의, 악의, 무과실, 과실, 평온, 공연 이런 식으로. 그죠? 평온, 폭력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점유태양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뒤집어져요. 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어요. 추정이란 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이거를 점유태양의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선의가 악의로, 자주가 타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냥 바뀌진 않겠죠. 그죠? 추정이 되니까 반대 사실의 증명 등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점유태양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점유태양의 전환 중에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걸 규정해 놓은 게 197조 2항이란 말이죠. 다른 점유태양의 전환은 규정이 없는데 선의로 추정됐던 사람이 악의로 바뀌는 거는 따로 규정해 놨다. 그게 197조 2항이 됩니다. 점유자는 일단 선의 점유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그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 추정되죠? 선의 추정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해서 얘가 승소를 해버려요. 얘가 무과실을 증명을 못해. 그럼 우리는 패소를 하겠죠. 즉 병이 승소합니다. 자, 병은 뭘 갖고 승소한 거예요? 소유권 가지고 승소한 거예요. 그죠? 이 소유권 등에 기초한 소송을 본권의 소라고 부릅니다. 결국 선의점유로 추정됐던 을이 병의 소유물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을은 악의로 바뀐다. 언제부터?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나중에 가면 201조 과실수치권하고 연결이 돼요. 201조 과실수치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97조 2항도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단 197조 2항이 어떤 의미인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201조에서 한번 써먹겠습니다. 자, 이런 걸 점유태양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 점유태양 중에서 6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이에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다른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점유. 왜냐하면 이거 덩치가 커요. 소송에서 이 소유의 의사와 관련된 소송물 가액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취득시효 있었죠. 부동산 취득시효 생각해보세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땅, 남의 건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취득시효예요. 합법적으로 남의 부동산을 뺏을 수 있는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근데 그 취득시효에서 핵심이 소유의 의사예요. 소유의 의사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둘째치고 요 소유의 의사라는 놈은 나중에 취득시효를 가게 되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반대가 증명되면 깨진다. 자주점유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타주점유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주냐 타주냐 가지고 피 튀기기 싸우게 됩니다. 실제로 자주냐 타주냐 가지고. 그래서 판례도 네, 한 번은 많이 싸워요. 네, 자주 타주 가지고 취득시효. 그래서 이 점유태양은 실질적으로 취득시효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 중에서도 소유이사. 그래서 소유이사만 따로 빼가지고 목차를 이렇게 둬서 설명을 하는데 오지게 어렵습니다. 판례가. 내용을 딱 보고 이건 자주다 이건 타주다라고 손쉽게 판단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두 번째 이걸 전환하거나 깨는 거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랜 동안 판사 생활 하신 분들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 시험에 내요. 대법원의 결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외워야 되죠.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 그래서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체크해놨다. 그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답을 고를 수 있는 훈련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기억을 해둘 건 있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3번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해서 자주점유의 뜻이 있죠. 자주점유가 뭐예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건 무슨 뜻일까?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소유의 의사라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는 의사. 얼핏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소유의 의사라는 건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져.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라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말하냐? 내가 마치 어떤 물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이 물건에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이 물건에서 마치 소유자처럼 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생각. 사실상 소유이사라고 합니다. 사실상이란 말과 반대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이런 의미인데 사실상 소유이사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이 물건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생각.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 그게 소유의 이사예요. 대법원에 말할 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9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소유의 의사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에서 소유권이 있든 없든 그걸 따지지 않고 마치 내 것처럼 사용식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를 소유의 의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친구 두 놈이 와요. 그중에 한 놈은 정상적이야. 먹어도 되라고 물어보고 먹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은 내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놈은 오자마자 마치 지 것처럼 처먹어. 그게 소유예요. 그걸 소유의 의사라고 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마치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게 두 사람, 매수인과 도둑놈. 똑같아요. 매수인도 소유의 의사, 도둑놈도 소유의 의사. 매수인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플러스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도둑놈 어때요? 마찬가지죠. 훔쳐갖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소유의 이사다.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의 이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소유의 이사라는 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물건을 사실상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라는 생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의 이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머릿속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관적 기준이에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열어보는 게 주관적 기준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으로 판단 못한다.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냐? 네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너 물건 어디서 났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샀다. 훔쳤다. 그 사실만 가지고 너는 자주. 빌렸는데요? 그럼 너는 타주. 예를 들어서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 도둑놈 심보죠.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주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돌려줄 생각이 없다. 이건 고려하지 않아. 빌렸다는 사실 자체. 이것만 가지고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점유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 사실,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수인, 물건 산 사람, 증여받은 사람, 물건을 교환한 사람, 도둑놈 이런 애들은 자주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 수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서 볼 겁니다. 이런 애들은 물건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이 물건을 나중에 객관적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내 물건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반환의 임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너네들은 객관적으로 반환의 임무가 있으니까 뭐다? 타주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때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점유했는지 원인을 알아내야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책을 들고 있어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려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디서 났어요? 그럼 저는 샀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빌렸다라고 대답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거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대답을 안 해요. 빙글빙글 웃기만 해요. 그럼 제가 이걸 샀는지 빌렸는지 훔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자주점유 추정. 모를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자주점유 추정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명의 문제도 있고 불분명한 경우도 문제가 있다. 불분명하면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추정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만약에 점유 취득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 없다면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주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된 사실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한테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 그럼 자주로 추정되죠. 어떤 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물어봐.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제 목을 조르면서 대답하라고 협박을 해. 그래서 제가 다 주고 가기 전에 대답을 해. 빌렸는데 라고. 그럼 자주점유 추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왜?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이 증명됐으니까 그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안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 경계가 뭐예요? 반대 사실이 증명됐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3번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 추정과 관련해서 결론.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이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주점유 추정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점유하는 경우에도 추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원래 민법상의 각종 규정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 추정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도 대법원은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의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죠. 판례 1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내는 거.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건너떠야 되는 것들. 괜히 이거 봤다가 머리만 깨집니다. 그럼 왜 써냐냐 이 자식아. 나중에 문제 풀에서 써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한 장을 더 넘기면 202페이지 선악도 나와 있어요. 아까 선의는 뭐라 그랬어요?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으로 착각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물건에 본권이 없는데 그걸 몰라. 소유권이 없는데 몰라. 그게 뭐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반면에 악의는 도둑놈. 내가 이 물건에 본권 따위 없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의가 또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뉘게 된다 그랬고,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2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무과실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라는. 그래서 별도의 이런 효과가 인정될 때 무과실점유가 필요한 곳들, 취득시효 같은 거, 선의취득 같은 것들, 거기 가면 반드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항상 따라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가서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6번 평원 공연 폭력 은비 계속 불계속 점유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기억할 거 양가로 3번입니다. 아까 계속 점유를 추정받을 때요,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이 인정이 되면 계속 점유가 추정된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한번 점유했고 10년 뒤에 다시 한번 점유하면 저는 10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0년 전에는 갑이 점유했고 현재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계속 점유를 추정받고 싶어. 근데 10년 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갑이. 따라서 을은 10년 전부터 내가 계속 점유했다라고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죠? 계속 점유 추정은 이렇게 점유자가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렇게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204페이지를 가면 첫 번째 박스 199조에 보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을이 지금 이제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요거에서 10년의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은데 을이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이 점유를 시작하고 갑도 5년을 점유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점유를 합치면 10년이 되죠. 그죠? 갑의 점유를 합치면 10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합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199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합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로 승계받았어요. 승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99조. 그러면 이것도 승계를 한다. 그 199조의 의미겠죠. 그걸 그대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돌아옵니다. 203페이지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민법 198조 소정이란 뭐뭐에서 정한이란 뜻이에요. 198조에서 정한 계속 점유 추정은 동일인이 점유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두 시점의 점유가 다른 경우, 보세요.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뭐가 인정이 되면,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이때도 계속 점유를 추정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을이 요때부터 10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해 준단 말이죠. 199조 때문에 갑과 을의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을 추정해 주게 됩니다. 요것도 다 취득시효 가서 써먹는 거예요. 취득시효 가서. 어쨌든 그렇게 점유 태양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제도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기본 과정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들만 딱 집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점유권의 변동이 나옵니다. 변동은 뭐예요? 취득, 변경, 소멸이죠.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또 취득 같은 경우 원시승계, 변경 주체내용 작용, 소멸, 절대 소멸, 상대 소멸. 이번에 민법 총칙에 나왔던 게 그대로 등장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취득 중에서 승계 취득,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승계 취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승계 취득 중에서도 특정 승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시 이걸로 돌아옵니다. 갑이 병소유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았고 노트북을 을에게 넘겨줬다. 넘겨줬다. 을이 점유했죠. 무슨 권 인정돼요? 점유권. 그리고 점유할 때 이렇게 점유했어요. 뭐가 인정돼요? 소유권. 그래서 을은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소유권 취득을 생각해 봅니다. 이거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예요? 승계예요? 원시죠. 다시 한번,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승계를 받아? 아니, 갑에게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승계를 받아?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반면에 점유권은 어때요? 도둑놈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난주에 소유자든 도둑놈이든 점유권이 있다라고 취득이 터져나게 있는데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점유권을 승계받은 거예요. 즉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고요. 점유권 취득은 갑으로부터 돈 주고 산 특정 승계. 구별되세요? 구별은 하겠는데 내가 왜 이걸 구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시험 보려고.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시험 붙으려고 하는 거지. 시험 안 보면 이거 구별 안 해도 돼요. 누가 구별하라 그러나? 시험 때문에. 구별하셔야 돼. 을의 점유권 취득은 특정 승계,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진짜. 자, 원시 취득은 별 문제가 없어요. 법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정 승계가 문제가 돼요. 왜? 요놈 악의예요. 악의. 악의죠. 결국 얘는 악의 점유를 특정 승계한 거예요. 악의 점유를 특정 승계했으니까 얘는 절대로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는 순간 갑의 악의 점유를 승계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악의 점유가 돼버리니까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겸사겸사 마련된 게 199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전점유자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나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나는 갑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게 아니야. 나는 독자적으로 내 스스로 점유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죠. 갑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갑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은 거잖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을은 갑과의 점유 승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도록 만드는 거야.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단절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게 199조가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아까 봤던 거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승계는 특정 승계인을 말하고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아까 그게 뭐예요? 점유 승계잖아. 그럼 이것도 승계하는 거야. 이것도 5년. 근데 반면에 이런 건 어때요?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승계했다거나 악의가 돼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앞부분을 적용할게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199조의 취지가 됩니다.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즉 점유를 단절시킬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합하는 게 낫잖아요.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을이 단절시킬 수도 있고 승계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199조 1항 2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점유권을 승계 취득하면 권리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도 승계하는 문제가 있더라. 따라서 전점유자가 타주다. 전점유자가 악의다. 승계받으면 나도 타주 나도 악의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점유의 분리와 점유의 병합을 따로 규정하고 있더라. 199조의 취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점유권의 소멸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92조 1항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죠. 투구 지배가 상실이죠. 누군가에게 건네줘 상실이죠. 뺏겨 상실이죠. 다 점유 상실이 돼요. 그럼 일단 뭐는 소멸한다. 점유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204조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점유를 돌려받으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더라. 그거 조심하지. 그래서 204페이지 맨 밑에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그런데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204조 나중에 봐야 되겠죠. 미리 지금 볼까요? 3장을 넘깁니다. 210페이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하고 되어 있죠. 다른 경우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넘겨줬어. 어디 가서 잃어버렸어. 어디다 두고 왔어. 이러면 안 됩니다. 뺏겼을 때. 그게 침탈이죠. 점유를 뺏겼을 때는 3항 1년 내에 다시 1항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을 때 그 사실상 지배 상실이 침탈에 의한 경우라면 204조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을 받으면 처음부터 점유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2조 2항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점유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대충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자주 나오죠. 점유권의 효력. 205페이지 보면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가 추정력이라는 거죠. 추정력 중에서 점유 태양 추정은 맞어요. 그죠? 점유했을 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 점유로 추정을 했고, 전후 양시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도 추정해줬고, 그 다음 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등기하게 되면 일단 그 등기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을 했었죠. 그죠?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등기된 자는 일단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을 한다 그랬죠. 그럼 공평하게 동사는 점유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해 줘야 되죠. 등기나 점유는 똑같이 민법상 공시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지, 동산 점유도 추정력을 인정해 주자 말이죠.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근데 제가 길거리 나와서 내 거라 그래요. 이게 제 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제가 제 거라고 주장했을 때 소유권 주장한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해주겠다. 그게 200조의 의미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공시방법의 권리를 추정해 주듯이 동산 점유에도 그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이라고 돼요. 이 행사라는 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권리는 일단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겠다. 도서관 가서 봤더니 노트북을 100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100명. 소유자가 많을까요? 도둑놈이 많을까요? 소유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일단 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을 해주겠다 해서 말했는 게 200조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200조가 조문이 조금 이상해요.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점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점유물, 물건이잖아요.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이 점유물은 부동산, 동산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니까 이 200조는 동산에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되죠. 대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요하죠. 우리 대법원은 동산에 하는데. 그래서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된다. 조문하고요.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조죠. 200조 조문 기억하시고 의 확인한 다음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된다. 200조에서 말하는 점유물은 동산만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갑소유 땅이 있는데 을이 이 땅을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데 각과 을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 따라서 을에게는 본권이란 게 없더라. 즉 부당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 을이 갑소유 땅을 부당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무단 경작하고 있고, 밑에 거는 을이 갑소유 자동차로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더라. 을은 본권이 없죠?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죠? 당연히 이 둘 사이 갑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을과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을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 그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첫째, 을은 땅이나 자동차를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도 된다? 에? 당연히 이건 돌려줘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고 무단으로 훔쳐서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라는 점유물, 땅이라는 점유물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있죠. 땅 돌려받고 자동차 돌려받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야. 사용료 내놔. 그죠? 자동차도 하루만 빌려도 렌트비를 주는데 땅 빌려가지고 지료 주고 땅 사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갑은 사용료 내놔. 사용료 청구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갑이 물건을 돌려받았어요. 자동차를 돌려받는데 앞뒤 범퍼가 다 깨졌네? 훼손됐네? 갑은 당연히 자동차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자동차 돌려받는 거 왜 뭘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을이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착각하고 개간을 했네? 돈 들여서. 개간도 하고 퇴비도 뿌리고. 을이 자동차 훔쳐 타고 다니다가 엔진 오일을 갈았네? 을이? 타이어를 갈았네? 결과적으로 을이 땅이나 자동차에 뭘 지출했어? 비용. 갑에게 땅이나 자동차 돌려주면서 을은 이 본전 생각나 안 나? 나겠지요.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남의 물건을 계약 없이 무단으로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물건 돌려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요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 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존재하면 그 계약 관계로 해결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 같은 거. 계약 관계가 존재하면 그걸로 해결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관계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이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됩니다. 206페이지 4번 서술.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사용료 지급의 문제, 점유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반대로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용료 지급의 문제. 이거 다이렉트로 규정을 하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이렉트로 규정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거는요. 우리 민법이 을, 점유자의 사용료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과실수치의 문제로 규정을 해놨어요. 과실수치. 여기서 과실이 뭐냐? 대표적인 과실이 차임이에요. 차임. 차임이 뭐예요? 사용료. 우리 민법이 201조에서 을이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을이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사용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요. 을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건 사용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라는 건 사용료 지급 해라의 문제. 을은 지금 갑소유 땅이나 갑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잖아. 그게 이거잖아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거. 그게 사용료예요. 그거를 을이 과실수취의 문제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결국 을이 과실수취할 수 있다. 사용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라는 건 사용료 지급해라. 남의 땅이나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죠? 요렇게 규정하는 게 제일 쉽지요. 그런 사용료 지급 안 해도 돼. 사용료 지급해야 돼. 이렇게 규정하는 게 가장 쉬운데 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규정한다. 과실수취. 자, 그럼 여기서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나눠놨냐? 선악 가지고 나눴다. 점유태양에서 봤던 거 206페이지 맨 밑에 201조 1항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한다. 그 말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자, 선의가 뭘까?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요 경우 자동차로 훔친 놈. 이놈은 분명히 악의죠. 그죠? 이놈은 분명히 악이에요. 근데 얘 경계를 착각해서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을이. 그럴 수 있죠. 경계를 착각해서 을이 갑소유 땅을 내 땅이다라고 착각하고 점유경작하고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 그게 선이죠. 그럴 때 얘는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게 201조 1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는 선이냐 악이냐 갖고 다투겠죠. 추정된다. 그럴 때 또 197조가 써먹는 거야. 추정된다. 을은 가만히 있으면 돼. 갑이 을의 악의를 입증해서 돌려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자, 갑하고 소송이 붙습니다. 갑이 자기 땅이라고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해요. 갑이 이기겠죠. 그죠? 이거 본권소라 그랬죠? 본권소에서 갑이 이겨요. 을이 패소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선의로 추정됐던 을이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하기. 그 말은 소재기 시부터는 뭘 취득 못한다? 과실을 수취 못한다. 갑과 을이 소송이 붙었는데 을이 지게 되면 을은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사용료를 줘야 되죠. 그래서 판결도 그렇게 나오겠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아까 봤던 선의로 추정됐자가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 제기시부터 악의가 된다. 그걸 뭐하고 연결? 요구하고 연결. 악의가 소, 제기시부터 악의가 됐으니까 뭘 수치 못한다? 과실 수치 못한다. 그 말은 소, 제기 이후부터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06페이지 다시 밑에 보면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며 그걸 소비했거나 실수로 수치 못하면 대가를 보상하라. 그런데 또 3항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2항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폭력이나 은비한 점유자는 선의일까요? 악의일까요? 선의도 있을 수 있고 악의도 있을 수 있죠. 에? 얼핏 보면 폭력적으로 폭력을 써서 점유하거나 몰래 점유한 놈은 악의일 것 같은데 선의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얘는 지금 이 땅을 철석같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 선의. 그죠? 갑이 막아. 내 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두드러 패고 점유해. 갑을. 그 폭력이잖아요. 선인데 폭력이야.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선의 폭력이. 선의 은비. 내 땅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갑이 막아. 몰래 점유해. 내 땅인데 그러면서. 내가 내 땅을 비참하게 몰래 점유해서 사용해야 되다니. 뭐 이런 생각으로. 그게 뭐예요? 선의 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인데 폭력점유나 선인데 악의 점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하고 똑같이? 이 항의 악의 점유하고 똑같이 선인데 폭력이나 선인데 은비 점유자는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치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게 조문입니다. 오른쪽 점유자가 선인 경우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2번에 기억 선의 점유자 A, B는 지금 보지 마시고 니은 비록 선이라도 폭력 은비는 악의하고 똑같다. 디귿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지만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패소가 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가 된다. 따라서 결론 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 제기 이후부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의 기억 과실을 수취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 즉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선의점이죠. 그게 201조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202조가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땅을 돌려받거나 자동차를 돌려받는데 멸실되거나 훼손됐어요. 당연히 갑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을은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상해야 되느냐를 202조에서 규정해놨어요. 거기도 선악을 나눠놨어요. 을이 선이냐 악의냐로 나눠서 선이라면 을의 이익이 남아있는 상황 그 한도로 배상해라. 을이 지금 갑수의 땅을 경작해서 이익이 300만 원이 생겼어요. 농작물 내다 팔고 해가지고. 근데 땅이 훼손돼서 이걸 복구하려면 1000만 원이 투입이 돼야 돼. 즉 갑에게는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 이때 을은 다 배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와 이익이 현존한 30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하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선악을 나눠놨단 말이죠.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이라면 전손해배상. 그런데 여기도 또 악의하고 똑같은 놈이 있더라. 선인데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조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 경우에도 손해를 전부 배상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선이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선이 자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또 뭐냐? 선이 자주는 뭐고 선이 타주는 또 뭐냐? 자, 일단 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내가 어떤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없어. 근데 그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선이죠. 그걸 나눠요.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 그게 선이 자주.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해서 정당하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 그게 선이 타주. 아까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무슨 점유라고 그랬어요? 타주.
그죠?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선의자주란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한 걸 말하는 거고, 선의타주란 소유권이 아니라 갑과 정상적인 계약에 기초하여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 그게 선의타주가 됩니다. 그렇게 나눠놨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뭐 저게 뭔 개소리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괜찮아.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돼. 한 번 듣는 것과 안 듣는 건 천양지 차이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구별해서 선의자주는 이익현존 한도의 배상, 악의나 선의타주는 전손의 배상. 감사하게도 조문만 납니다. 이거는 202조는. 마지막 203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유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 당연히 청구해야죠. 근데 이 비용이 두 종류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그리고 필요비를 보통은 나누질 않는데 203조는 필요비를 통상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눠놨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수선비,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통상적으로 지출이 되죠. 그게 통상 필요비예요. 반면에 특별 필요는 사고 나서 범퍼 가는 거. 사고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게 특별 필요비가 돼요. 반면에 유익비는 꼭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인데 이거를 지출하게 되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해. 썬루프를 달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를 나누지 않고 나중에 여기저기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나오는데 그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들이 대부분 그냥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203조만은 이걸 나눈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과실수취한 놈이 있었죠. 요 놈은 요거를 청구 못하도록.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용료와 통상 필요비는 퉁치라는 뜻이에요. 야, 네가 공짜로 남의 자동차 샀으니까 엔진오일 교환비용 같은 건 네가 부담해. 그런 뜻이. 모든 필요비가 아니라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 보통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따지게 되면 이 액수가 더 커요. 따라서 회복자 입상 한 번에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이 유익비만한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대.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만한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더라. 세 번째, 유익비는 유익비를 지출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출액하고 증가액이 있을 수 있는데 유익비로 지출한 액수와 목적물 가액의 증가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겠죠. 200만 원짜리 썬루프를 달았다고 해서 자동차 값이 딱 200만 원 오르나? 그렇진 않죠. 즉 유익비에 대해서는 을이 지출한 금액하고 목적물 가액이 증가액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다른 경우에다. 뭘 청구해야 되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 선택을 회복자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점유자가 회복자의 선택이 있었잖아. 회복자가 지출액을 선택하면 점유자는 지출액을 청구해야 되고 회복자가 증가액을 선택하면 점유자는 증가액을 청구해야 되고 이렇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책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있고 마지막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독특하게도 201조나 202조와는 달리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201조나 202조는 선의점유 악의점유를 분명히 나눠놨어요. 근데 203조는 그냥 점유자는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지출한 비용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 민법이라. 조심해야 되죠. 209페이지 맨 위에 203조 1항, 2항, 3항 읽어보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기억, 니은 선악을 묻지 않고 인정된다. 그죠?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필요비. 특히 니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한다.
유익비는 지출액이냐 증가액이냐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생기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유익비만은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201조, 202조, 203조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점유권에서 대부분은 점유권을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봐요. 다음 중 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런데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게 몇 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단독 출제가 자주 잘 되니까 일단 조문 위주로 왜 이런 조문이 필요하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정도는 기본 과정 확실하게 인식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점유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 마지막 점유보호 청구권이 남았어요.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